안녕하세요. 경제지표 분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살펴보실 부분은 3월 18일 날 발표된 GDP 나우의 25년도 1분기 GDP의 에스티메이트 수치입니다. 마이너스 1.8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가장 높았던 마이너스 2.8보다는 많이 지금 올라온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이너스를 예상하고 있다. GDP 나우에서는 이런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지금 여기 보시면 최근에 마이너스 2.1에서 마이너스 1.8%로 약간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퍼스트 쿼터 리얼 그로스 프라이빗 디모스틱 인베스트먼트 그로스 이 부분이 지금 7.2에서 9.1로 약간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질 국내 총 민간 투자 성장률인데 이 부분이 조금 올라간 부분은 이 기업 국내 총 민간 투자 성장률, 기업과 개인이 경제 내에서 생산 능력을 확장하기 위해 투자한 자본의 총액의 성장률 이 부분이 약간 올라간 부분은 긍정적인 부분이죠. 이 민간 투자 성장률이 높아지면 기업의 미래 생산성 증가, 경제 선행 지표로도 볼 수가 있고요. 뭐 기업의 설비 확충도 이 부분에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용과 생산성 향상 요인으로서 보고 있는 지표라고 합니다. 다만 지금 여기 보시면 이 체인지 인넷이 있는데 이 부분 순수출이거든요. 이 순수출은 마이너스 261에서 마이너스 264로 조금 감소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GDP의 그 예상치가 많이 올라오긴 했는데 아직은 마이너스 수준이 나타내고 있다. 이 부분은 미국 증시의 상승세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계속 작용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부분을 보시면 회색 깔은 중국 증시입니다. 그리고 파란 색깔은 중국의 무역 수지입니다. 이 무역 수지와 중국 증시가 2015년도부터 현재까지 굉장히 커플링하는 성향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지금 중국의 무역 수지 파란 색깔이 높아지면서 지금 중국 증시도 올라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른쪽을 보십시오. 오른쪽도 지금 회색 깔은 역시 중국의 증시입니다. 파란 색깔은 중국의 신규 뉴 세일스 주택 판매 지표의 YOY 값인데 이 부분도 상당히 지금 궤를 같이 하고 있죠. 중국 증시랑. 그리고 최근에도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고 중국 증시도 높아지고 있는 모습을 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 제가 고민이 되는 것은 최근에 이 중국의 이 보시면 익스포트랑 임포트를 보시면 지금 단위는 빌리온 달러입니다. 보시면 2월 수출이 540 그리고 작년 12월이 336 204가 증가했고요. 수입은 2월달 수입이 370 작년 12월이 231 139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수출이 수입보다 증가하는 가속도가 더 높은 부분이긴 한데 다만 수입도 꽤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 무역 수지가 올라가는 것이 물론 수출이 수입보다 더 많아지고 있으면서 이 무역 수지가 올라가지만 이 수입도 만만치 않게 올라갔다. 그래서 약간 중국에서 지금 내수 부진이라는 부분은 내수 부진은 약간 아닐 수도 있다. 수입도 많이 올라가고 있고 다만 수출이 더 많이 올라가고 있다. 이 부분과 중국의 신규 주택 판매 YY 값이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이것이 중국 증시와 궤를 같이 하고 있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체크하겠습니다. 예, 다음을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지난 FOMC 회의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보시면 최근에 그 FOMC에서는 3월 FOMC 3월 연준이죠. 4월부터 국채 원금 환수 한도를 월 250억 달러에서 50억 달러로 축소하겠답니다. 여기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QT가 속도가 조절이 되는 겁니다. QT라는 것은 연준이 보유하고 있던 채권의 자산을 낮추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 채권을 계속 보내겠다는 거거든요. 시장에 연준이 갖고 있던 자산을 시장에 계속 내보내고 있었거든요. 그 속도를 월 250억 달러에서 그러니까 채권이 나가면 시장에서는 이게 캐시가 들어오는 거죠. 이걸 원금 환수라고 하거든요. 이것이 250억에서 월 50억 달러로 축소하겠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채권에 대한 채권을 방출하는 속도가 낮아지는 거죠. 채권 방출 속도가 낮아지는 거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질문이 있었어요. 이 대차 대조표 축소 속도를 늦춘 것이 QT 속도를 늦춘다는 겁니다. 채권 방출 속도를 늦추겠다는 거죠. 이것이 연방정부의 부채 한도 상향 조정이 지급준비금 공급에 미칠 영향과 관련된 것이냐. 자, 대차 대조표 나왔고요. 부채 한도 나왔고요. 지급준비금 나왔습니다. 답변이 어떻게 나왔냐면 대차 대조표 관련해서 재무부 일반 계정의 TGA의 자금 흐름을 보면서 고민했대요. 그리고 지금처럼 QT 속도 조절이 적기라고 판단했대요. 무엇을 고민했을까요? 먼저 이거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그래프는 파란 색깔이 TGA 잔고입니다. 레프트죠. 밀리언 달러입니다. 이 파란색 보시면 최근에 굉장히 내려왔어요. TGA라는 것은 정부의 그 일반 재무부 계정이에요. 정부가 쓰는 계좌인데 이게 굉장히 최근에 보시면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어요. 왜 이렇게 하락했을까 고민을 해보죠. 정부는 아시다시피 이미 25년도 1월에 이 부채 한도에 도달했어요.
더 이상 채권을 발행해서 다 부채거든요. 왜냐면 채권을 발행해서 정부가 채권을 발행하면 연준이나 은행이 사줄 텐데 돈이 들어오겠죠. 정부는 채권을 발행해서 돈이 들어오겠죠. 근데 이게 다 부채라는 거예요. 근데 그 부채가 한도가 이미 도달이 되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중앙은행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그 채권 발행을 통해서 돈을 끌어올 수 있는 그 법적인 한계점에 도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무부는 그동안 특별 조치 활용해서 연방 정부의 지출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대출을 못하니까 채권을 발행해서 돈을 못 끌어오니까 결국 일반 계좌에 있는 돈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최근에 25년도에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었던 거예요. 뭐 절대적이지 않지만 그런 요인이 강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2월 26일 날 미국 하원에서 이미 1월 달부터 문제가 된 부채 한도 증액을 하겠다. 이 예산 결의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부채 한도가 증액됐어요. 그리고 1월 달에 이미 TGA 잔고가 많이 소진이 됐어요. 그러면 당연히 대규모 국채를 발행하겠죠. 국채를 발행하면 시장에 국채 양이 올라가겠죠. 그리고 그 국채를 발행하고 그 돈을 TGA의 잔고를 채우겠죠. 요게 다시 올라갈 겁니다. 이 파란 색깔이. 요게 다시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이 잔고를 채우기 위해서 국채를 발행하면 재무부가 국채를 발행하면 돈을 받아야 되잖아요. 누가 사주냐? 은행이 사줍니다. 은행의 돈이 재무부로 가고 재무부의 국채가 은행으로 갑니다. 그러면 은행은 이자를 받겠죠. 근데 은행의 돈이 재무부로 가서 재무부의 TGA 잔고로 쌓여지기 때문에 은행이 지급준비금이 감소할 수 있어요. 은행이 돈을 주고 채권을 살 테니까. 그러면 시중 유동성 감소 요인이 됩니다. 그러면 고민이 되겠죠. 일반 계정 TGA 잔고가 소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2월 달에 증액 한도가 올라갔고 이제 국채를 발행할 거고 이게 TGA로 들어가면 은행이 이걸 사줄 거고 그럼 은행의 돈이 빠져나갈 거고 시중 유동성 감소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연준이 QT하면서 긴축했던 채권을 주고 돈을 흡수했던 이 QT 이거를 줄이는 거예요. 그 고민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보시죠. 지금 시점에서는 지급준비금이 이 검은 색깔인데 그러니까 연준의 지급준비금인데 이게 YOY 값입니다. 그리고 S&P 500의 YOY 값인데 역사적으로 지급준비금의 YOY 값과 이 빨간 색깔 이 S&P 500의 궤를 같이 하고 있어요. 이 지급준비금이 최근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미국 증시도 상당히 유동성 감소 요인으로 인식돼서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 무슨 고민이냐? TGA 잔고를 채우기 위해서 국채 발행하고 은행이 그걸 사주면서 지급준비금이 더 감소할 것을 우려하고 있고 그래서 QT를 줄이는 모습을 지금 적기라고 연준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아래쪽을 보시면 이게 연준 자산 YOY 값입니다. 그리고 빨간 색깔은 미국의 국채 금리에 곱하기 마이너스 1을 한 겁니다. 금리에 곱하기 마이너스 1은 아시다시피 채권 가격이죠. 채권 가격은 금리의 역에 관계가 있죠.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 가격이 내려가고 채권 가격이 올라가면 금리가 내려가고 지금 궤를 지금 보시면 같이 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요. 왜 이걸 보시냐면 QT가 이제 속도 감소 조절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까지 채권을 방출하고 있었던 속도와 양이 감소되는 거죠. 이것은 반대로 채권의 가격의 상승 요인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250을 방출했다가 50을 방출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시장에 그 뭐라 해야 되지? 방출의 양이 줄어드는 것은 또 시장에서 채권의 양이 줄어드는 거랑 같은 이치거든요. 채권. 그래서 QT 속도 조절이 죄송합니다. QT 속도 조절이 되면서 YOY 값이 이렇게 다시 올라가면 파란 색깔이 그러면 채권 가격도 같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보시죠. 지금 경제 전망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확대되었음이라고 써있어요. 기존에는 the economic outlook is uncertain. 경제 전망이 불확실하다는데 uncertainty around the economic outlook have increased. 불확실성이 확대되었다는 표현을 썼어요. 지금 왜 이런 얘기를 할까? 관세죠. 관세 정책 그리고 부채 한도 증액 이 부분이죠. 지금 보시면 연준은 GDP를 25년도에 2.1에서 1.7로 내려갔고 실업률은 더 높아지는 걸로 PC도 관세 때문에 좀 높아지는 걸로 예상하고 있고요. 시장은 연준이 이 추후 금리 인하를 더 빨리 더 많이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인식이 이제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무역 분쟁, 관세, 경기 둔화 이슈에 민감하게 대응을 해야 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는 지금 제가 캡처를 안 했지만 연준의 두 가지 책무가 있죠. 물가를 안정시키고 경기 침체를 방어하는 이 부분인데 이 두 개를 균형 있게 다루겠다고 했어요. 지금 관세, 경기 둔화 결국 연준은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는 그 미국 경제에 당면하게 될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GDP가 아직 마이너스 1.8입니다. 미국 증시는 아직 조정 국면 또는 낙폭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아직은 내려갈 거라고 봐요. 그리고 중국은 지금 아주 좋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요. 중국 증시는 지금 매수 타이밍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연준의 정책을 봤을 때 그들이 하는 고민으로 인해서 지금 TGA를 보충하는 재무부가 국채를 발행하면서 은행의 지급준비금이 감소하고 시중 유동성이 감소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아직 존재합니다. 그리고 국채 금리는 미국채 가격은 이런 QT 속도 조절에 의해서 좀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